안녕하십니까. 오전 중 1778포인트까지 오르면서 연중 최고치를 다시 쓰기도 했던 코스피 지수가 기관의 매도 공세에 발목이 잡히면서 오름폭을 반납하고 오늘 소폭의 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지속되면서 금융시장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오르고 원달러 환율은 1180원대까지 내려오면서 안정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잠시 뒤 전문가 모시고 시장 얘기 자세하게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식코스들의 알토란 같은 투자 비법과 함께하는 대박클럽. 오늘도 역시 하이리치증권 방송의 수석 애널리스트 모셨는데요. 검투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코스피 지수가 사흘 만에 소폭 조정을 받으면서 1768로 장을 마쳤는데요. 1778이라는 연중 고점을 2년여 만에 경신이 됐거든요. 오늘 장 흐름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일단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제가 또 시청자분들께 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연중 최고점을 경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에 과연 수익이 나고 있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이제 지수가 강하게 가는 흐름들이 나오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고객들이나 시청자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수익이 그렇게 나지 않는다. 먹을 게 없는 장이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갈 수 있는 종목들만 좀 강하게 가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을 지금 갈아타기에는 워낙에 주가 자체가 많이 올라와서 들어가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코스닥 종목군들 좀 살펴보자니 투신들의 매도 물량이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출회되다 보니까 주가 자체가 하단부로 계속해서 빠지고 있어서 들어가기에도 부담이 되는, 이도저도 아니는 상태에서 어중간하게 우리 개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는 수익보다는 손실이 많이 되는 이런 장. 좀 안타까운 측면들이 있기는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서울경제TV 방송을 열심히 들으시면서 수익을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차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지난주부터 투신 매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투신 매도가 아마도 펀드 환매에 대한 부분들인 것으로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기존의 투신권에서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의 좀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을 하면서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들은 일부 차익 실현을 하고 새롭게 새로운 종목들로 또 갈아타는 그런 과도기적인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한 기관에서 2,900억 정도를 매도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투신에서 2,600억 정도를 매도했으니까 기관 매도의 거의 대부분이 투신 쪽에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연기금 같은 경우는 한 200억 정도는 300억 정도 오늘 연기금은 매수를 보여주었고요. 이 와중에도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사고 있다. 투신이 물량들을 던지는 와중에도 외국인들은 사고 있다. 그리고 종합주가지수가 연고점을 경신하는 와중에도 사고 있다. 그렇다면 지수는 추가적으로 간다. 외국인들이 여기서 매집을 하고 있는데 2%, 3% 수익을 내기 위해서 외국인들이 물량들을 사고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전제하에 위축되지 마시고요. 시청자분들께서도 가는 종목들을 좀 더 유심히 지켜보시고, 투신들이 매도하는 과정 속에서 새롭게 매집하는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유심히 좀 살펴보시고, 또한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집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잘 살펴보시면은 상승장에서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다 같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반드시 올 것이다라는 것을 좀 명심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좀 어느 정도 좀 진정세를 보이면서 잘 마무리가 좀 되어 주었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블 딥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희석이 되는, 그런데다가 종합주가지수도 연고점 경신. 그렇다면은 더블딥이라는 그 얘기들은 계속해서 어느 장 속에서나 어느 시황 속에서나 나오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이런 얘기들로 인해서 단기적인 조정이 발생된다면 그 시점대가 바로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는 것을 또 한번 명심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한국은행 쪽에서 좀 발표한 결과들을 좀 살펴보면은 오히려 08년도 시점대를 회복을 했다. 경기가 축소 국면이 아니라 오히려 확장 국면에 들어갔다. 내년 1분기쯤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과열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점대가 고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보고서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외국계 평가기관들도 서서히 우리 국내 기업들의 실적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GDP 성장률을 점점 더 예측치를 좀 높게 잡는 그런 부분들도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종합주가지수는 계속해서
계속해서 간다. 펀드 환매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는데요. 저 역시도 지인들을 통해서 선배님들께서 전화가 왔을 때 펀드를 어렵게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서 들어놨는데 지금 수익이 겨우 나고 있어. 이렇게 전화가 오는 것을 종종 봤습니다. 환매를 해야 될지. 그동안 손실 자체가 워낙에 컸었기 때문에 이제 현 시점대, 이 시점대가 바로 2년 전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께서 가장 펀드를 많이 하던 시점대입니다. 당연히 이제 손실이 많이 발생된 상태에서 수익이 전환되는 시점대, 물론 환매하고 싶겠죠. 이럴 때일수록 그 환매에 대한 욕구가 수익이 발생됐으니까 환매에 대한 욕구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요. 조금만 참으십시오. 물론 펀드의 그 성격에 따라서 다 틀려질 수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지수와 관련된 종목들과 관련된 부분들이 종합주가지수가 간다면 한 단계 주가도 업그레이드 된다라는 가정 하에 조금만 더 들고 계시면서 펀드 환매보다는 보유하는 종목으로, 보유하는 쪽으로 좀 가져가셨으면, 적어도 올 연말까지는 좀 들고 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고요. 그때 가서 검투사 한 번만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오늘 좀 특징들을 좀 살펴보면은요, 증권주들이 어저께 좀 강하게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좀 빠지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 쪽에서 오늘 좀 유일하게 현대차, 기아차가 좀 강하게 가면서 자동차 부품주들까지도 강하게 가는 그런 흐름들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예, 시장 흐름에 대해서 전반적인 진단을 내주셨습니다. 먹을 게 없는 장이다, 빛 좋은 개살구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실제로도 문의가 들어오는 종목들을 보면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종목들이 아니라 오히려 고점에 사서 물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또 시장에서 소외된 종목들 30% 이상의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이 참으로 많이 문의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런 분들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바라보고만 있어야 되는 건지 답답한 마음 가지실 것 같은데요. 검투사님,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조언 좀 해주세요. 앞으로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현명할까요? 예, 일단은 지금 지수가 가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대형주 매집을 좀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렇다면 코스피 200 종목의 안에 들어가는 그런 대형주 중에서 종목들의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가 이어지는 종목들, 특히 연기금이라든지 최근에 그 투신의 매도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도 투신이 매집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뽑아서 매집을 하시되, 매수하는 시점대는 항상 양봉이 나와서 추세가 강하게 가고 있는 시점대에서 추격 매수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이런 종목들은 길게 그리고 편안하게 조금만 더 느긋하게 매집을 하십시오. 그래서 음봉이 나오는 시점대에서 종목들을 분할 매수로서 또 한 번에 매집을 하지 마시고요. 나눠서 들어가셔서 달리는 말에 올라타시는 것이 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가라고 좀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제가 지지난주부터 계속 코스닥의 그 종목군들, 그리고 코스닥 테마군들도 좀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기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그 시기상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코스닥 종목군들 중에서도 코스피 종목에서 코스피 200이 구성하고 있는 그 대형주들과 연계되는 부품주들, 가령 자동차, 현대차가 가면 현대차와 같이 따라가는 부품주들이 있을 것이고, 가령 또 IT 쪽에서는 또 삼성전자가 가면 삼성전자와 딸려서 움직이는 부품주들이 있을 것이고, 이런 부품주들 중에서 실적 중에 그 재무제표상에서 단기 순이익도 좋지만은 매출액이 증가를 한다라는 것은 앞으로 성장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물론 단기 순이익, 영업이익이 증가를 한다는 부분들은 회사가 아주 알뜰살뜰하게 경영을 해서 매출이 증가하지 않더라도 단기 순이익은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말고 단기 순이익은 물론 단기 순이익이 플러스권에서 나야지 되겠지만은 단기 순이익보다는 매출액이 상당한 성장을 보여주면서 증가하는 이런 종목들을 코스닥에서 주가가 좀 저렴하다면은 지금 투신이 계속해서 매도를 하면서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빠지는 와중에 종목군들을 아주 잘 뽑아 놓으셨다가 매수가 좀 들어오는 시점대 혹은 투신이 매수하는 시점대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서 항상 분할 매수로서 들어가셔서 매집을 해놓고 좀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신다면 이러한 그 종목군들 또한 아주 상당한 수익을 가져오지 않겠는가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예, 검투사님과 함께 앞으로의 장 대응 전략 세워봤습니다. 주식고슬의 날카로운 투자 전략에 함께하는 대박클럽. 지금 누구나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을 소개해드리고요. 고수의 투자 비법을 이어갑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발송료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cnt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 기업 분석을 통해 알아보는 고수의 투자 비법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어제 돌발 퀴즈 문제 정답부터 말씀을 해드릴게요. 문제는요, 한국콜마는 이것 활로 개척에 따른 추가적인 성장세가 기대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게 문제였고요. 정답은 1번 중국 시장이었습니다. 정답 참여해주신, 정답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 하이리치 증권 방송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습니다. 장중에 시황 방송 무료로 보실 수 있고요. 또 전문가에게 종목 진단, 추천 받으실 수 있는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분석하는 기업의 내용 잘 들어보시고 퀴즈 정답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본격적으로 고수의 투자 비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검투사님, 예. 오늘은 어떤 기업 살펴볼까요? 글쎄요. 이제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최현정 앵커님께 좀 질문을 하나 드려보고 예, 싶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공기업이라고 하시면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표적인 공기업이요? 한국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것 같은데요. 예. 한국전력이라든지 한국가스공사쯤 되지 않을까요? 예, 한국에 이제 공기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예,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저는 한국전력이, 머릿속에 딱 하고 떠오르는데요. 제가 준비한 종목은 바로 이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이요? 예. 하반기 전기요금 인상이 예상되면서 한국전력을 눈여겨보는 움직임이 적지 않더라고요. 자, 이런 흐름들을 어떻게 봐야 하는 건지 오늘 짚어보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검투사님, 예. 먼저 한국전력 소개부터 해주세요. 예,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이제 공기업이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도 알겠지만, 이게 사기업이 아니라 공익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업이기 때문에 이게 수익성보다는 공공을 위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정부의 그 물가 안정 정책과도 상당히 맞물릴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저희 서민들께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통제하기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은 다양한 정책들이 있겠지만 한국전력을 통해서 전기요금에 대한 인상분들을 좀 낮춰주고 전기요금을 최소한 좀 부담 자체를 좀 적게 해주기 위한 그런 규제 정책들을 좀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수익보다는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규제 정책을 통해서 공공에게 서비스하는 그런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공기업이라는 것이 공공의 목적을 좀 추구를 하다 보니까 손실 자체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돼도 그 손실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들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기업들의 수익성을 좀 개선을 하고 재무구조 악화를 막 방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 가령 사기업의 시스템들을 좀 도입을 하면서 효율성을 높이는 그러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한국전력도 이러한 차원에서 수익성들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부분, 그러한 와중에도 이제 서민들에게 좀 피해가 안 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제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예. 이제 전기를 파는 회사가 아니겠습니까?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력 판매하고 이제 GDP의 성장률하고 상당한 밀접 관계가 있는데요. 그 밀접한 관계가 왜서 밀접하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이 질문은 좀 어려운데요. 예. 전력 판매와 GDP 성장률과의 예. 상관관계가 있다.
GDP 성장률이 높으면 그만큼 기업이 성장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장 가동률도 많아질 테고 전력 소비도 많아지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정확하십니다. 예. 역시 그 아나운서라서 그러신지 정확하십니다. 맞았습니까? 예, 원장님? 맞습니다. 예. GDP 성장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물건 생산에 대한 부분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GDP가 성장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물건 판매와 전력 판매는 또 상당한 연관관계가 있죠. 전력 판매의 50% 이상이 상업용 전력이기 때문에 물건을 많이 판매하기 위해서는 전력 소비가 많고 따라서 판매 전력에 대한 부분들에서 50%를 차지하고 있는 이 상업용 전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고 따라서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뭐 최근 들어서 오늘인가요? 어저께 발표를 보니까 한국은행의 발표를 보니까 GDP 2분기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규모가 한 262조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 262조라고 하는 것은 08년 그 금융위기 이전 시점과 거의 맞먹는 수준에 대한 그런 규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거의 작년 4분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사상 최대의 GDP 규모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경기가 확장이 되고 있는 단계다라고 저희들이 좀 예측을 할 수 있는 건데요. 바로 GDP 성장이 하반기에도 내년 1분기 고점 찍을 때까지 계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충분히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은 전력 판매에 대한 증가도 당연히 증가할 수 있는 부분들을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고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한국전력의 매출액의 증가를 또 보여주는 그런 단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한 가지 좀 특이할 만한 것은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증가할 경우에는 당기 순이익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측면들이 있는데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증가할수록 오히려 영업이익 면에서는 적자를 보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요? 예, 일단은 매출액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전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연료, 가스라든지 기름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수입을 해 와야 되는데, 그런데, 판매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계속해서 수익성이 개선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은 그 연료에 대한 부분들을 가격이 증가할 경우에는 연료 단가를 소모하는 비용이 계속해서 커지는데 물가 안정 정책을 쓰다 보니까 전기요금을 인상할 수가 없는 부분. 전기요금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기 수요는 증가하고 판매량은 증가한다면은 당연히 회사가 빚을 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적에 좀 반영이 되면서 영업이익 면이 지금 한 1조가 넘는 1조 2천억 가량의 영업 손실이 발생이 됐습니다. 1조 2천억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 동기 대비해서 작년 동기 한 2천억 정도, 2,300억 정도의 그 영업 손실이 발생이 됐으니까 대략적으로 6배 이상의 상당한 손실이 발생이 되었고요. 이 부분들은 GDP 성장을 통해서 물건을 많이 팔았다라는 것도 보여줄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해서 국가가 물건을 잘 팔았는데 이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하다 보니까 손실 자체가 좀 많이 커지는 이 손실에 대한 부분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메꿀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코드를 쓰시지 않는 코드는 반드시 뽑아주셔야 되겠고 에어컨 같은 경우에도 온도 조절을 좀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겠고 저도 이제 서울경제TV를 딱 마치고 집에 가면은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틀어놓는데요. 물론 더워서 계속해서 틀어놓기는 하지만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감들 그리고 좀 아껴 쓰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좀 가급적이면 줄이려고 하는데 조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한 분 한 분이 좀 많이 좀 노력을 하신다면 한국전력의 영업 손실도 좀 줄어들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지고 다들 아시겠지만 여름에 에어컨을 튼다든지 선풍기를 튼다든지 전력 소비가 가장 증가를 하는데요. 전력 소비가 증가한다면은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는 이상은 한국전력의 영업 손실은 계속 된다라는 이런 상식적인 부분들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좀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투사님. 하반기에 전기요금 인상이 예상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것이 호재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특히나 왜 이 종목을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성장성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고요. 외국인 지분율이 50%를 넘더라고요. 이것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준비를 많이 하셨습니다. 관심이 있는 종목입니다, 우선. 예, 그래서 예. 이렇게 영업 손실이 많이 발생이 됐으니까 그 영업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그 한국전력의 경영진들의 노력들이 있겠죠. 그 노력들을 제가 그 말씀하신 것과 좀 비교를 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그 전기요금이 인상된 부분들인데 한 4%가량 정도를 인상을 한다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것이 뭐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예정되어 있다라는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영업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4% 정도의 전기요금 인상을 감행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더라도 영업손실이 발생이 됩니다. 가령 4% 인상이 발생될 경우에 한 8,900억 정도의 영업손실이 발생이 되니까 올 2분기 1조 2천억보다는 14,000억 정도 감소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손실이다라는 거,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찌 됐던 간에 손실이 발생되더라도 손실폭이 줄어든다라는 것은 기업의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더해서 여러 가지 그 연료들을 수입을 하다 보니까 연료 그 수입 단가가 맞질 않아서, 그리고 전기요금은 고정돼 있고, 이런 그 연료 수입 단가를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떠한 부분들인가 고민한 것이 이제 규모의 경제, 원자력 발전기를 좀 확장을 시켜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면서 단가를 낮추고, 이런 부분들. 이제 원자력 그 발전소가 월성 1호기가 재가동이 되고요. 그리고 신고리 1호기가 이제 시운전이 된다라면은 전력에 대한 부분들이 그 전력량에서도 어느 정도는 이제 조금 감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가격 면에서도 어느 정도 조금 부담이 없는 손실들이 발생되지 않을 그런 사항들이 발생이 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원자력 발전기들이 계속해서 설립이 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3번째로는 이 그 원자력 관련 수주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가령 보성 파워텍이라든지 모건 코리아 같은 그 원자력 테마들이 아랍에미리트 그 수주가 있었을 경우에, 혹은 말레이시아라든지 터키라든지 미국에서 원자력 수주와 관련된 그런 코멘트들이 있었을 경우에 상당히 급등하는 것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뭐 다양한 보선 파워텍, 모건 코리아 같은 종목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브레인 타워는 바로 한국전력이다. 한국전력이 그 중심에서 국내 기업들과 연계해서 조율을 하면서 운영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혜주는 한국전력일 것이고요. 그 한국전력의 자회사들, 한전 KPS라든지 한전기술이라든지 이러한 회사들도 당연히 수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지분 평가 이익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런 그 호재들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갔을 경우에 또 한 가지 이슈가 있다라면은, 아랍에미리 같은 경우에 엄청난 수주를 하면서 유럽과 일본을 골탕을 먹였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랍에미리트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한 이후에 건설을 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을 하기 위해서도 상당한 돈이 들어갑니다. 가령 한 200억 달러 정도의 운영 자금이 필요한데요. 그 200억 달러를 운영하는 그 주체가 바로 한국전력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이 원자력 발전소를 1년, 2년 쓰고 말 것이 아니라 10년, 20년을 보고 그 나라에서도 국가 그 발전 원동력으로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심에 한국전력이 있다면 한국전력의 수익성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차트상으로 좀 보실 텐데요. 차트상으로 보시더라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주가 자체가 상당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바닥 다지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바닥 다지고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기관들, 특히 연기금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전반적으로 외국인과 그 기관들의 수급 자체가 양호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 이미 악재가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악재들은 검투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업손실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이미 모든 전문가들이 다 알고 있다. 그렇다면 모든 투자자들이 알고 있다. 이런 것들은 주가에 다 반영이 되었다.
이제 더 이상 빠질 수 있는 부분들, 물론 단기적으로 놓고 봤을 경우에는 단기 상승에 대한 부담감들이 있어서 조금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중장기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악재라는 것은 이미 다 반영이 되었고 3, 4분기부터는 호재들만 좀 남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종목은 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차원에서 한국전력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드려 봤습니다. 예, 검투사님,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괜찮은 종목이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현재 가격대가 매수해봐도 괜찮은 가격대인지 궁금하고요. 조금은 어렵겠지만 목표가를 설정해 본다면 얼마 정도로 설정해 보면 괜찮을까요? 예, 일단은 그 차트상으로 한번 보실 텐데요. 네. 제가 종목들을 뭐 추천을 해드린다든가 매수가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리딩을 해드리지 않기 때문에 저점 매수를 항상 실패를 해요.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는 뭐 항상 저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는 그 짱대 양봉 나오고 이런 시점대에서 이렇게 조정받고 올라가는 거, 가령 상승하고 조정받고 올라가는 이러한 시점대에서 매집을 하기를 좀 권해드리고 싶은데, 뭐 그런 가격대를 안 주고 가니까 가령 오늘 종가를 기록했던 33,200원대 정도, 내일 더 빠진다 라고 하면은 그 밑에서 33,000원 이하 구간대에서 매집을 하셔도 되겠고요. 요 구간대에서는 무난하게 수급들, 매도 물량들, 매수 물량들 들어오는 거 보시면서 무난하게 요 구간대에서는 아무 시점대나 가급적 싸게 잡으시면 좋겠고, 잡으시면은 큰 무리 없이 수익이 중장기적으로만 2, 3개월 정도 오면은 수익이 나지 않겠는가라고 봐지고요. 다만 이러한 과정 속에서도 항상 그 긴장을 해야 될 부분들은 최악의 상, 그래도 손절가는 좀 잡아드리고 말씀을 그 종목들을 대응을 해야 되니까 가령 한 32,000원대 정도 혹은 32,000원에서 31,500원 사이 정도대에서 이탈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손절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이 종목도 들어가실 때는 항상 분할로서 나눠서 한 방에 들어가지 마시고요. 끊어서 비중들을 나눠서 들어가시는 그런 전략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표가는 기술적으로 이제 단기 낙폭, 기술적으로 좀 빠져있던 이러한 부분들을 좀 놓고 봤을 경우에 최소한 한 36,000원 이상 구간대는 좀 돌파가 되지 않겠는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36,000원 돌파 정도를 좀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고요.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 각 증권사들이 내놓은 그 시장 컨센서스를 놓고 보면은 4만 원에서 한 4만 8천 원 정도 사이에서 목표가들이 가령 전고점 이상대를 목표가를 제시해 놓고 있다라는 정도로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주식 투자에서 살아남는 법칙, 기업을 알면 투자가 보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대표 공기업이죠. 시총 5위 기업인 한국전력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 위해서 돌발 퀴즈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퀴즈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예, 오늘의 문제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기업은 어디일까요? 이 기업은 연료비 연동제를 통한 요금제의 불확실성 해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기를 드릴게요. 1번 한국전력, 2번 상상력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015-8500-1110번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정답과 함께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를 함께합니다. 예, 고수의 포트폴리오를 따라 잡아보는 시간입니다.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 시간인데요. 그간 검투사님께서 갖고 계셨던 종목들이 오늘까지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앞 시간 기준으로 7월 23일에 4종목을 보유하고 계셨거든요. 한 종목 한 종목 보겠습니다. LG생명과학부터 달라진 흐름들 체크를 해볼게요. 예. 항상 그 서울경제TV를 나올 때마다 가장 긴장하는 부분들이 이분들인데요. 종목을 추천하고 그 종목에 대한 그 추천에 대한 그 의무, 그런 부분들, 의무를 져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항상 부담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LG생명과학을 좀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차트를 한번 보실 텐데요.
되면서 기술적으로 낙폭 과대가 좀 진행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바닥을 다지고 수급들이 좀 들어오면서 관심권에 들어오는 이 시점대에서 제가 48,300원 가격대에서 분할 매수로서 하단부에서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큰 이상이 없는 이상은 뭐 추후에도 이 박스권 안에서만 물량들을 매집을 하셔서 가져가시면 무리가 없이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시면 수익이 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뭐 계속해서 좀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추천할 때 가장 먼저 말씀을 드렸던 것을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시장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 종목이다. 시장에서 벗어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권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투자자들의 그 사고자 하는 욕구가 적은 종목이다. 그러나 성장성과 그리고 향후에 우리가 한 발치 정도만 좀 선침해하는 관점에서 이 종목을 매집을 한다면 반드시 몇 개월 뒤에는 시장의 중심에 들어가 있을 것이고 따라서 수익은 상당 부분 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시점대에서 매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악재가 이미 반영이 되었고 반등이 들어간 상태에서 반등에 대한 숨고르기가 이어지고 있는 이런 종목에서 매집을 한다면 무리가 없을 것이고 더 빠질 자리도 없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낙폭 자체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됐어요. 그러나 이 LG생명과학이 가지고 있는 그 펀더멘털과 성장성이 있는데 이미 악재가 다 반영이 됐다. 더 빠질 자리도 없다. 이 구간대에서 매집을 하시면 아무 무리가 없이 한 3, 4개월 후쯤이면은 저한테 감사하다라는 문자가 많이 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LG생명과학 현 구간도 매수가 가능한 시점이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한화인데요. 한화는 어떤가요? 일단 수익이 나고 있나요? 예, 하나도 수익이 나고 있죠. 하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낙폭 자체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면서 기업에 대한 악재가 주가에 반영이 되었고 그리고 반등이 진행이 되고 있는 가령 차트를 한번 보실 텐데요. 이 시점대에서 낙폭이 상당히 많이 됐죠. 5만 원에서 가령 32,000원대까지 빠졌으니까 거의 한 40% 이상이 빠졌던 종목이 지금 반등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생명이 가지고 있는 그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뭐 요즘에 오늘인가요? 어저께 보니까 그 추가적으로 이제 외국계 그 신용평가사에서 그 레포트를 보니까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좀 발생이 됐을 것이다. 경기가 확장이 되고 있다라는 것은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상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반기에도 한국은행은 아마도 한 번은 더 할 것이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년 1분기에도 한 번은 더 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온다라고 했을 경우에 금리 인상으로 보험주, 특히 생명보험회사들이 수익이 창출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대한생명을 보유하고 있는 이 바로 한화 반드시 간다.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상당히 양호하다 말씀을 드렸고 이 종목도 제가 추천을 해드리면서 이 횡보하던 시점대에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가령 제가 추천한 시점대는 이 시점대였습니다. 근데 이것도 매수가를 안 줬어요. 그래서 올라가는 시점대에서 그냥 아무 때나 4만 원대 이하로만 오면은 아무 때나 잡으십시오. 검투사가 추천한 종목들은 가급적이면 제가 단기 종목입니다라고 말씀드리기 전에는 좀 중장기적으로 낙폭 과대가 발생이 돼서 편안하게 잡으시면은 몇 개월만 들고 있으면 수익이 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분들께서 종목을 잘못 매수해가지고 급등주를 잡아가지고 손실이 발생이 되는 그러한 그 불상사는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다. 최소한 추천한 종목들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손실은 감안을 하더라도 급락은 나오지 않는 종목들을 해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42,000원 돌파도 됐었고 오늘 좀 빠져가지고 뭐 수익이 한 2% 정도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무난하게 이 종목도 4만 원대에서 매집을 하셨다면은 수익이 발생된 것으로 봐지고요. 추가적으로 뭐 조정이 좀 나오더라도 아마 한 이틀 정도 빠졌으니까 뭐 내일이나 뭐 모레쯤 되면 추가적인 반등이 나와서 무난하게 이 종목도 상승으로 가져가지 않겠는가라고 봐집니다. 일단 수익이 나니까 좀 축하드리고요. 예. 자, 이번에는 금융주 중에서 검투사님께서 관심 갖고 지켜보고 계신 종목이죠. 신한지주를 보겠습니다. 신한지주는 매수하신 지 한 9거래일 정도가 지났고요. 여전히 그 관점에는 변화가 없으신지 함께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변함없습니다. 제가 항상 그 말씀드리는 종목 중에서 은행주 쪽에서는 신한지주가 좀 괜찮지 않겠는가. 예. 뭐
지방은행들은 좀 배제를 하고요. 그래서 좀 신한지주 쪽을 좀 포커스를 맞춰서 좀 추천을 해드렸고, 요 종목도 마찬가지로 차트상으로 볼 텐데요. 이 시점대에서 제가 아무 때나 좀 하단부에서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서울경제TV를 나오는 과정 속에서도 못 잡으신 분들이 있다면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이후에 마치 주가가 급락할 것처럼 보이다가도 갑자기 5% 6% 올라서 이렇게 반등에 성공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시장의 중심에 있고 수급들이 양호하게 들어오는 종목들은 단기적인 악재에서는 빠질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투자 주체들이 매수한 비중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그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는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이 된다. 그러면은 회사는 문제가 없고 수급적으로도 문제가 없다. 단기적인 악재에서 빠진다. 오히려 그때는 매수할 수 있는 시점이죠. 그때 매수하셨다면 지금 49,000원 이하대를 제가 그냥 아무 때나 매수를 하시라고 드렸는데, 지금 47,000원대에서 제가 말씀드린 어떤 구간대에서 매집하신 분들은 다 수익이 발생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49,000원대에서 매집하신 분들도 이제는 수익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점대가 왔습니다. 요 시점대에서 이제 신한지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잘 들고 계셨다가 요 종목도 추가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지금 정고점대 이런 그 저항 포인트 구간대를 뚫고 상당히 가지 않겠는가. 고점 돌파가 이루어진다면 그 고점 돌파는 아주 강하고 빠르게 시세가 날 것이다. 오늘은 저항에서 밀렸지만 내일이고 모레가 됐든지 이 저항만 돌파됐을 경우에 강력한 시세가 나오면서 주가는 수익을 발생이 될 것이고, 적어도 이 신한지주를 들고 있는 모든 주주들께서는 수익이 발생되는 그런 시점대가 조만간에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 종목이네요. 유한양행 보겠습니다. 유한양행은 계속해서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죠. 현재까지 수익이 한 7% 이상 나고 있는 종목인데요. 검투사님, 예. 목표가를 19만 원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예. 오늘 종가가 16만 3천 원입니다. 목표가 그대로 들고 가도 괜찮을까요? 예, 계속해서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추천하고 계속해서 한 7거래일째 계속해서 양봉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추천한 시점대가 바로 요 시점대죠. 요 시점대에서도 15만 5천 원 하단부에서 매집을 하라고 했으니까 오히려 뭐 상당한 수익을 요 아래 꼬리에서 저점 매수 공략이 되어진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추천하고 이제 한 6, 7일째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주가가 이렇게만 가주면 너무나 해피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6일, 7일 올랐으면 한 번 정도 쉬어주는 게 주가 아니겠습니까? 너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종목들이 땡길 경우에는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히려 저는 이럴 때 좀 빠졌으면 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뭐 강하게 가면야 좋겠지만은 조정 주더라도 뭐 이 시점대에서 매수를 잘 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부담 없이 그냥 쭉 들고 가시고요. 빠지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그 목표가에 대한 부분들은 좀 의미를 좀 부여하지 마시고요. 19만 원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19만 원이면 아이고 자 16만 3천 원을 달리고 있는데 아직도 3만 원 이상이 더 여력이 남아 있어. 그러면 지금 매수해도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제발 그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6일 동안 상승을 했습니다. 한 번은 쉬겠죠. 물론 내일도 가겠지만 또 한 번은 쉬겠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승에 대한 종목들을 같이 올라타지 못하는 그런 심리적인 부분들인데, 뭐 추가적으로 지금 들어가기에는 조금은 부담이 되니까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만 이 종목은 좀 들고 가시고요. 목표가 19만 원 안 오더라도 큰 폭의 상승에 따른 매물들이 출회가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비중을 정리 혹은 50% 이상은 수익을 확보를 해 놓으시는 것도 현명한 투자자가 해야 할 그런 행동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세에 맞게 유연성 있게 대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 검투사님께서 그간 들고 계셨던 종목들 짚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죠. 고수는 해결사를 이어갑니다. 예, 먼저 1599-7770번으로 전화 주신 분부터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시청자님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저는요, KDC 좀 상담해 주세요. KDC요.
예, 예,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 말씀해 주세요. 가격은요. 예. 6,650원인데 예. 지금 현재 한 47% 되는데요. 47% 비중 갖고 계시고요. 예. 6,000원대 사셨으면 굉장히 오래 들고 계셨어요, 시청자님. 예. 예, 중간에 좀 힘들어서 팔아버릴까 하는 생각도 드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아우, 뭐 이래도 저래도 못하고 예. 그냥 있어요, 뭐. 일단 손실이 너무 커서 지금 팔기도 좀 뭐하고, 그치요? 예. 예, 가장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아이고, 가장 궁금한데 뭐 언제쯤 뭐 우리 본전이라도 되겠나 싶어도 산 원가라도 오겠나 싶어서 일단은 궁금합니다. 예, 혹시 본전까지는 안 오더라도 중간에 손절하는 게 맞겠다 하면은 어떻게 정리를 해볼 의향이 있으신가요, 시청자님? 예, 정리 좀 해야 되겠죠. 예, 검투사님께서 진단을 해주시겠지만 검투사님뿐만이 아니라 여러 전문가들의 말씀을 한번 귀담아 들어보시고요. 예. 최종 결정은 시청자님께서 아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추가적인 궁금한 점들은 다시 한번 문의를 부탁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예. 언제 지금 보유를 해야 되는가, 손질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게 다 궁금하거든요. 예, 언제쯤 올라올 수 있을까 함께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가 예. 하고 하이닉스하고 두 가지만 좀 부탁하시다. 하이닉스는 그냥 설명만 좀 해주세요. 예, 시간 되면 저희가 하이닉스도 함께 해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검투사님. 예. 느껴져요. 그 되게 힘들었던 마음이 있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참 좀 어떻게 좀 진단을 해드리기가 좀 마음이 좀 착잡한데요. 일단은 그 고점대에서 좀 매집을 하셨어요. 그래서 6,650원에서 매집을 하면은 아마도 그 3D 관련 가령 영화 아바타가 나오면서 3D 종목들이 한참 그 활개를 치던 시점대에서 이미 선수급 투자자들 아니면 노련한 투자자들이 다 수익을 내고 빠져나온 시점대에서 소문을 듣고 혹은 지인들의 얘기를 통해서 혹은 뭐 투자자들의 권유를 통해서 매집을 하셨다가 엄청난 손실이 발생이 됐고 빠지는 과정 속에서도 그 원금에 대한 그런 회복에 대한 그 부분들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들고 계셨고 들고 있는 과정 속에서 한 번 정도는 타이밍을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들고 있다가 손실이 발생되는 좀 안타까운 측면들이 있는데요. 한번 차트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 그 시청자분께서 아마 매수하신 시점대가 아마 요 시점대가 이거나 아니면 요 고점대에서 두 시점대 정도에서 아마 사신 것 같은데요. 아마 그 1차 시점대, 요 시점대에서 사셨다면은 너무 과도하게 욕심을 부리다가 손실을 보신 거고 2차 시점대, 요 시점대에서 사셨다면은 아마도 소문을 늦게 듣고 투자를 늦게 하신 거고 아니면 요 3차 시점대에서 사셨다면 그 개인적으로 종목 선정하셨다면은 종목 선정이 실패하신 거고 이 종목을 3차 시점대에서 사라고 하는 지인분이 있으셨다면 절대 앞으로 그분의 얘기를 듣지 마십시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 KDC가 추가적으로 이제 하락이 발생이 된 시점 이후에 추가적으로 이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거래량 자체가 상당히 감소를 하면서 이 급등하던 시점대에서 거래량이 바닥을 치고 다시 좀 잠깐 일시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는데 이 시점대에서 매도를 해 주셨어야 됩니다. 해 주셨어야 되는데 일단은 또 못했고 추가적으로 갈 거라는 기대 심리가 있었으니까 못하셨겠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지금 현 시점대가 어떠한 시점대냐면 아마도 경상도에서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요 구간대가 지지를 받는 아주 난해한 구간대입니다. 이 구간대가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 구간대예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저희 어머니 반드시 이 구간대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4,000원 이상 돌파가 강하게 시도가 되어 준다면 좀 더 보유를 하시면서 가령 한 5,000원 정도 권대에서 물량들을 정리를 하고 나오셔야 되겠고요. 그게 아니고 추가적으로 반등 없이 그냥 주가가 빠진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좀 안타깝지만은 좀 물량들을 좀 정리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는 방법도 한 두 가지 정도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과감하게 우리 경상도 분들처럼 화끈하게 좀 정리를 해 주시겠다. 그러면 현 구간대에서 추가적으로 오늘 이틀 동안 상승이 있었는데 상승 없이 빠진다면 3,200원대 하단부 내려온 시점대에서 전량 매도를 해 주시고요. 그게 아니고 좀 원금에 대한 그 부담감들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들어간 비중들을 반절만 정리를 하십시오. 반절만 정리를 하셨다가 그 돈 꼭꼭 숨겨 놓으셨다가 빠지는 거 보고 반등 시점대에서 그 물량을 다시 들어갑니다. 다시 들어가셔서 비중을 평단가를 좀 낮추셔가지고 그나마 좀 원금 회복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3D 테마가 코스닥장이 온다면 반드시 3D 테마도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구간대를 이용해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가 있으니까요. 앞으로 요번 한 주 혹은 다음 주까지 봤을 경우에 강한 시세가 나면서 가지 않는 이상은 좀 원금 회복은 일단은 1차적으로는 좀 어렵다라는 전제하에 손실을 어떻게 줄여 나갈까를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검투사님, 어떻게 하이닉스도 간단히 봐주실 수 있을까요? 들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예, 하이닉스가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들이 좀 발생이 되면서 여기에 더해서 레포트까지 나오면서 주가가 단기 급락이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구간대에서 추가적으로 단기 급락이 나오던 4거래일 전에 이 시점대에서 반등이 성공이 됐고 정확하게 이제 가령 한 120일 이동 평균선 정도에서 좀 안착이 되어 있는 이런 시점대인데요. 매수가를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는데 아마도 지금 KDC 사신 거 보니까 이 종목도 손실이 좀 많이 발생이 돼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내일 그리고 앞으로 한 2, 3일 동안 추가적인 추가적인 하락 없이 잘 버텨준다면 이 종목은 일단 하이닉스는 좀 더 들고 계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업황 자체로 놓고 보면 디램 가격 하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악재 가능성들이 상존하고는 있지만 조금 비이성적인 급락이 아니었는가도 우리가 좀 되짚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은 그 반도체와 업황과 관련된 또 긍정적인 부분들도 좀 어느 정도 또 상존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급락 없이 외국인들의 매수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면 조금만 더 들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015-8500-1110번 문자 메시지로 들어온 종목인데요. 금호석유입니다. 289 하나님의 종목이고요. 57,600원, 57,600원 20%를 갖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계속 보유해도 될는지요?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검투사님, 예. 금호석유는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실적의 회복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을 하면서 상당히 많이 급등을 했었죠. 급등한 이후에 그 시점대에서 이미 우리 시청자분께서 좀 들어가신 것 같고요. 지금 급등한 이후에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시점대입니다. 57,600원이면 이 종목도 좀 고점대에서 좀 많이 물리셔가지고 지금 박스권의 하단부에서 좀 조정받는 시점대에서 좀 들어왔는데요. 좀 이제 손절가를 잡아드리기에도 좀 어정쩡한 구간 자체가 좀 애매한 시점대입니다. 만약에 빠진다면 요 하단부까지 추가적으로 빠지고 반등이 나오던지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될 텐데요. 일단은 손절가를 가령 한 49,000원 정도를 좀 잡아드리는데요. 49,000원이면 손실폭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매도하기도 어려운데 제가 구체적으로 장황하게 좀 설명드리긴 좀 애매하고 손절가 49,000원 정도로만 좀 잡고 반등이 안 나온다. 기술적 반등이 안 나온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좀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검투사님 진단 잘 참고하셔서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검투사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시 한번 오늘의 돌발 퀴즈 문제를 안내를 해드릴게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의 퀴즈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기업을 맞추는 문제인데요. 이 기업은 연료비 연동제를 통한 요금제의 불확실성 해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일까요? 1번 한국전력, 2번 상상력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015-8500-1110번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정답 맞춰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이리치 증권 방송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릴게요. 자, 대박클럽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